할리 데이비드선 스크램블 에드 XG750 트리플 S 미디어 라이드란 이름의 이번 행사는 세 개의 S를 즐겨보는 것을 의미했다. 각각 스포스터 스포츠터, 소프테일 소프테일, 그리고 스크램블 스크램블의 첫 글자에서 딴 것이었다. 스크램블? 할리 데이비슨에 그런 것이 있었나? 그것을 위해서 커스텀된 스트리트 750이 함께했다. 할리 데이비슨의 스트리트 750을 토대로 오프로드를 달릴 수 있도록 커스텀했다. 오프로드 커스텀 스트리트 750 스트리트파, 페파 114, 로우 라이더 S를 시승했던 첫 번째 라이딩 데이의 점심시간은 야외에서 이뤄졌다. 이미 오전 중에 브리핑이 끝난 이야기지만 식사를 마치고 나면 일종의 이벤트 게임이 예정되어 있었다. 트리플 S 이벤트의 마지막 S, 스크램블을 위해 준비된 모델은 할리 데이비슨의 XG750, 배기량 750cc급 순행식 레볼루션 X 엔진을 장착한 스트리트 750을 기초로 오프로드를 달릴 수 있도록 이런저런 부분들을 커스텀 해놓은 상태였다. 오프로드를 달릴 수 있도록 커스텀된 스트리트 750을 타고 언덕길을 올라가는 힐 클라임 챌린지를 위한 것이었다. 일반적으로 할리 데이비슨의 커스텀이란 실질적인 운동성 변화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스타일에 집중한 경우가 더 익숙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오히려 완전히 그 반대의 커스텀이랄까. 멋을 내기 위한 부분은 거의 보이지 않고 그야말로 뚜렷한 목표를 위해 만들어진 느낌이다. 커스텀 베이스 모델의 컬러는 모두 하얀색이었고 오프로드 모터사이클의 프론트 펜더, 너클 가드, 프론트 포크 가드 등이 장착되었으며 헤드라이트나 방향지시 등 따위도 모두 제거됐다. 타이어가 달라져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 전후 타이어는 모두 콘티넨탈의 트윈듀로 TKC80 타이어가 적용됐다. 콘티넨탈의 협력으로 타이어를 장비한 것처럼 전후 서스펜션은 올린주와 협력해 교체된 것처럼 보였다. 서스펜션은 올린즈, 타이어는 콘티넨탈의 TKC80을 사용했다. 사실 말이 거창한 힐클라임이지 흙길이다 뿐이지 그야말로 야트막한 언덕을 아주 잠깐 올라갔다 내려오는 것에 불과했다. 이벤트를 기획한 할리 데이비슨의 관계자들은 이 이벤트는 그야말로 즐거움 위한 것에 불과하며 내키지 않는다면 굳이 타보지 않아도 괜찮다고 했다. 여기까지 와서 즐거움을 마다할 이유가 있을까? 할리 데이비슨을 즐기는 또 다른 방법. 스크램블 이벤트는 이렇게 진행됐다. 먼저 체험주행처럼 한두 차례씩 돌아가면서 힐클라임을 경험해보는 것으로 시작했다. 일종의 체험주행이 끝나고 나서도 기록 경쟁에 도전해보고 싶다면 추가 기록 주행에 도전하면 되는 것이었다. 코스는 전혀 길지 않았고 아주 짧은 길이의 언덕을 올라 방향을 전환해 내리막 길 방향으로 선회를 마치면 기록이 나왔다. 딱히 오프로드에 맞춘 라이딩 기어가 없더라도 도전해보기에
그리 부담될 것은 없었다. 그야말로 웃고 즐기자고 만든 이벤트니 죽기 살기로 기록에 매달릴 일도 아니다. 당연히 참가 선언. 부상을 당할 것 같은 느낌은 전혀 없었으니 전혀 부담을 갖진 않았지만 막상 경쟁이라고 하니 긴장되는 것을 막을 순 없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즐기기 위한 것. 함께 경쟁에 참여한 저널리스트들은 모두 인도에서 온 친구들이었다. 얼떨결에 동아시아 지역 대표가 되고 보니 아무도 부담 주는 사람이 없는데 괜스레 혼자 부담스럽게 느끼기도 했다. 근데 막상 기록 경쟁이 시작되고는 그야말로 축제처럼 즐겼다. 다른 참가자들이 그야말로 호쾌하게 언덕을 올라 기록이 갱신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내일처럼 환호하고 박수치며 축하를 전했다. 두 차례의 기록 주행이 끝나고 보니 우리 그룹의 1등을 기록한 저널리스트는 이전날에 다른 그룹이 세운 최고 기록을 앞당기기도 했다. 내 기록은 어땠냐고? 운 좋게도 꼴찌에서 두 번째였다. 할리 데이비슨은 2021년 출시를 예정하고 개발하고 있는 새로운 모델인 팬아메리카는 오프로드를 달릴 수 있는 어드벤처 투어링 모터사이클이다. 이번 스크램블 이벤트가 그 프로젝트와 정확하게 맞닿아 있는 부분은 거의 없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벤트에 불과하며 실제로 이런 버전의 스트리트 750이 등장할 이유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꼭 제조사가 나서서 모델을 발표해줘야만 즐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이 바로 할리 데이비슨 오너들이 아닐까. 커스텀은 모터사이클을 즐기는 수없이 많은 방법들 중 하나이며 즐기는 방법을 더욱 확장하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느닷없는 이벤트를 통해서 할리 데이비슨이 모두에게 알리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무릇 할리 데이비슨이란 이래야 돼 하고 강요하는 것처럼 보이진 않았다. 오히려 그 정반대. 영상 취재 배문산, 영상 편집 박선수, VJ 김준호. Why not? 이야말로 할리 데이비슨이 전달하고 싶은 그 자체였다고 느껴졌다. 함께했던 저널리스트들과의 추억 또한 뜻깊게 남아있기도 하고 말이다. HD 스페인 시승 파트 8 누구를 위한 라이브 와이어인가? 로 이어집니다. 결함 아니야. 보상 없다던 BMW. 고객이 증명하자. 보상 BMW 일부 차량에서 추돌 사고를 막기 위한 주행 센서가 잘못 작동된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BMW 측은 차량 결함은 아니라고 주장했는데 전문가들 이야기는 달랐습니다. 김관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차를 위해 후진 중인 차량의 블랙박스 화면입니다. 경고음이 울리더니 차가 멈춰섭니다. 후진으로 새 차장에 들어설 때도 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고속도로를 달릴 때에도 경고음이 울리더니 안전벨트가 당겨집니다.
모두 추돌 사고를 막기 위한 주행 제동 센서가 오작동한 겁니다. 서영신 BMW 차량 운전자 브레이크를 잡고 안전벨트가 쫙 당겨지면서 그냥 명치를 때리는 느낌? 주먹으로 때리는 느낌, 그 느낌이었어요. 항공기 정비사인 운전자 서 씨는 사고 후 허리 통증 등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고 2주간 출근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차량 결함은 아니라는 게 BMW 측 입장, 보상도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서영신 BMW 차량 운전자 보상 절차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돈이 나간 적도 없고, 그리고 그런 거를 원하시면 이제 소송을 해라. 차량 결함이 아니라는 말만 되풀이하는 BMW 측에 참다 못한 서 씨가 직접 원인 파악에 나섰는데 차량 센서를 조절하는 장치 내부에서 그을린 자국을 찾아냈습니다. 부품이나 센서나 배선 쪽에 문제가 분명히 있는 건 확실해요. 100%예요. 그 증거가 탄 자국. 서 씨가 직접 문제를 밝혀낸 다음에야 보상 얘기를 꺼낸 BMW 코리아 측은 고객 사정을 고려해 소액을 제시한 건 맞지만 차량 결함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센서 오작동은 날씨 등 외부 환경의 영향으로도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BMW 동호인 커뮤니티에는 급제동할 상황이 아닌데도 차량이 갑자기 멈춰 당황했다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